자, 19번 한번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왔습니다. 위치, 그지? 위치를 FT, GT라고 할 때 FT는 4차 함수, GT는 2차 함수입니다. T가 0보다 클 때 두 점 PQ의 가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두 번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게 시간 T에 대해서 뭐가 나왔지? 위치가 나왔지. 요걸 t로 한번 미분해주면 속도가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f랑 g가 나왔으니까 얘를 한 번 미분하면 3차, 그지? 얘를 한 번 미분하면 1차. 왜? 얘가 2차였으니까, 얘는 4차였으니까, 그지? 그 다음 한 번 더 미분하면 2차, 한 번 더 미분하면 상수가 될 거야. 자, 얘랑 같다고 나야지. 왜? 가속도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두 번 있다. 자, 여기서 근이 두 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냥 근이라는 것은, 여러분, 근이라는 건 t죠? t는 0보다 큰 데서 두 개 있어야겠지. 왜냐하면 여기서도 물론 조건이 나왔지만 t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시간이 음수인 경우는 없어. 그지? 그래서 어떤 두 개다? 양수에서 두 개다.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시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되지? f를 한 번 미분하면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이죠. 자, g를 한 번 미분하면 2pt입니다. 한 번 더 미분합니다. 파란색 12t 제곱 마이너스 12t가 되겠고요. 여기는 2p가 됩니다. 자, 이제 파란색이 가속도죠? 같다고 놓고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약분해주면 6t에 t-1은 p다. 요런 방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0하고 1하고 찍고 연두색 그래프가 여러분 요렇게 점선으로 가다가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가속 그치. 그 다음에 p를 여기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만난 점, 여러분 만난 점 몇 개야? 여기? 한 개죠? 한 개. 근데 문제에서 몇 번? 두 번 있다 그랬으니까 빨간색은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한 번, 두 번 만나게 되겠죠. 근데 2분의 1을 여러분 꼭지점 좌표를 알기 위해서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올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여기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위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위로 얘가 지나가야 되고, 근데 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여러분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정수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정수가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그지? 자, 20번 끊지 말고 이어서 가봅시다. 시속 144로 달리는 고속열차가 전방 200m에 있는 전방 200m에 있는 장애물을 발견하고 일정한 속도로 감속하여, 자, 여기서 또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일정한 속도라는 말에 집중을 할 텐데요. 일정한 속도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으로 감속한다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감속 자체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자. 요렇게 요게 시간이고요. 여기는 속도입니다. 속도가 어디로 144km로 달리는. 자, 여기서 근데 문제 답은 어떻게 돼 있어? 미터 퍼 초. 그지? 미터 퍼 초. 여기는 킬로미터. 그리고 전방 200m. 자, 요런 식으로 이 거리나 시간에 대한 단위를 시속이죠, 또 게다가 막 섞어놓고 하는 전통적인 아주 안 좋은, 별로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되죠.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낚았던 방식이야. 시속 144km라는 것은 144000m를 1시간 동안 달린다는 얘기니까 3600초 동안 달린다는 얘기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미터 퍼 시간, 미터 퍼 초 방식으로 계산을 바꿔주면 말이다. 40이 되나요? 이거 나눠주면 착착 나눠주면 40이 되네요. 그죠? 40m per 초. 그러니까 시속 144라는 건 낚시죠. 요거에 물리면 안 돼. 40으로 일정하게, 속도 40으로 일정하게 가던 녀석이 앞에 장애물을 발견하고 일정한 속도로 감속하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속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감속한다는 것도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감속해? 일정한 속도로 감속한다는 건 직진, 그치? 딱 직선으로 감속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직선으로. 이해가 됩니까? 자, 직선으로 감속을 해서 장애물 바로 앞에 정지하겠지. 자, 정지라는 거는 V가 0이란 얘기지. 여러분 이 상황이 얘가 만약에 A초라고 하면 A초에 멈춘 겁니다. 왜? V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이게 A, 0이잖아. 그치? 여기가 멈춘 거야. 가속도의 크기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당연히 얘는 요 녀석의 기울기, 선생님이 지금 짝대기로 그은 거 있죠? 요 녀석의 기울기가 미분까지도 필요 없지. 1차 함수니까 기울기 자체가 미분값이 될 겁니다. 얘가 예를 들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요 녀석이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또 다시 한번 여기서 문제에서 낚시밥을 들여놨네요. 가속도의 크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가속도의 크기라는 것은 가속도의 절대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가속도가 3을 말하는 거죠. 자, 계속 풀어봅시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속도랑 시간의 그래프가 나왔을 땐 정적분을 해야 움직인 거리죠. 정적분을 해야 움직인 거리입니다. 즉 연두색으로, 여기 0이니까요. 연두색으로 빗금칠한 부분의 넓이가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그치? 움직인 거리. 근데 움직인 거리가 뭐보다 작아야 돼? 전방 200m 앞에 장애물보다 작아야 되니까 20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 넓이가 200이 되려면 여러분 당연히 A는 뭐가 돼야 되죠? A는 10이 돼야 됩니다. 그죠? A는 10. 그러면 이 넓이가 딱 200이 되죠. 근데 A가 10보다 작으면 어때? 작아도 200보다 작으니까 물론 멈추는 데는 문제가 없죠. 200m 장애물하고 부딪히진 않을 거야. 그지? 그러면 A는 1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A가 10이 아니라 한 5쯤 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 처음 게 기울기가 예를 들어 처음 거 기울기 마이너스 3이다. 그죠? 처음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점점 가파라지죠.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해가 돼야 안 돼? 그래서 여기서 혹시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보다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점점 작아지니까 응 하고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6이랑 절대값을 시키면 점점 커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실수. 가속도의 크기는 최소 기울기 마이너스 4, 즉 4가 된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4 되는 이유 알죠? 10만큼 갔는데 40만큼 떨어졌으니까 정확하게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4,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합니다. 21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t에서의 속도라, 이게 속도다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속도,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해버리면 이게 움직임 거리가 된다는 사실,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차근차근 넓이가 얼만큼 되는지를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여기 1, 4니까 여기는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되겠고요.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2. 넓이 구한 거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설명할 필요 없지? 여기 2고 2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문제를 읽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거냐면 처음에 0초에서 원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엔 2였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는 얘기야. 그지? 두 번째. 그 다음은 4였으니까 오른쪽으로 4만큼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마이너스 4. 왼쪽으로 4만큼 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다시 왼쪽으로 2만큼 가고, 그 다음엔 오른쪽으로 연두색 할게요. 오른쪽으로 2만큼, 그 다음 또 오른쪽으로 2만큼 해서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위치를 B라고 하래.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위치는 여기죠. 여기 6이죠. 6. 자, B는 6이네. 금방 나오네. 그지? 그리고 방향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시각이죠. 시각은 몇 초야? 3초가 되겠죠. 그래서 A는 3이 되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프만 놓고 봐도 금방 알지?
그래프상으로도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이 3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시간이 6초. 그러니까 3초, 6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그랬으니까 3이라고 해야 되겠지? 정답은 9가 되겠네, 그죠?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너네들이 가장 어려워할 만한 문제죠. 원점을 출발한 기출 문제네요, 그죠? 마찬가지야.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왔어. 0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3부터 5까지. 먼저 요거 그래프부터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자, 큼직하게. 세로축은 속도가 될 테고요. 맞지? 속도. 가로축은 시간이 됩니다. 근데 0부터 1까지는 4t라 그랬으니까, 여기 4t라 그랬으니까 기울기 4로 해서 여기까지 쭉 올라가고요.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6이죠.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똑같이 4 나오고요. 3 넣었을 때 0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쭈루룩 떨어졌다가, 그리고 3부터 5까지는 t-3. t-3이라는 건 3을 넣었을 때 0이고요. 그리고 5일 때 2를 찍네요. 맞죠? 차차차차차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네. 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 이거를 갖고서 그냥 문제를 풀으라는 게 아니라 한번 그 다음 설명이 나와 있지. x가 0과 3 사이랍니다. 그죠? t가 아니야. x가 0과 3 사이야. 새로운 함수가 나온 거죠. 자, 여기 t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x, 새로운 x가 나오는데 그게 0부터 3까지 변환되는데요.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자. x에 대해서 p가 0에서부터 x까지 움직인 거리. 자, 그럼 얘를 들고 가봐야겠다. x가 예컨대 한 0.8쯤 됐다고 생각해볼까? 0.8? x가 0.8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0부터 x까지 움직인 거리는 0.8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여러분 속도랑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움직인 거리인 거 알죠? 자, 요겁니다. 0부터 x까지 움직인 거리. 그 다음 x부터 x 더하기 2까지 움직인 거리. 자,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x 더하기 2는 2.8이죠? 2.8 여기쯤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빨간색 빗금칠한 부분 거리. 그리고 나머지 x 더하기 2부터, 요게 x 더하기 2야, 그지? x 더하기 x를 0.8이라고 놨을 때, 그 다음부터 나머지까지 움직인 거리. 여러분, 나머지는 이제 연두색으로 칠해볼게요. 여기죠? 요렇게 돼 있을 때, 이 중에서 최소인 값을 fx를 하자. 저런 fx는, 즉 x가 0.8일 때는 말이다. 0.8일 때는 어디가 최소야? 그냥 보기에, 그냥 눈으로 보기엔 파란색 요 넓이가 가장 최소로 보이죠. 자, 그렇다고 그냥 다 눈으로 풀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경계를 잡아놓고 넓이를 잡아놓고 생각해 봅시다. 1까지는 넓이가 2가 될 테고요. 3까지는 넓이가 4가 될 겁니다. 그죠? 3부터 5까지는 넓이가 다시 2가 되네. 그죠?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란 얘기고, 자,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4란 얘기고, 자, 요 녹색 삼각형의 넓이가 2란 얘기다. 자, 그러면 x가 0.8일 때는 요 부분 넓이죠, 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작을 수밖에 없지. x가 1까지 가면, 여기서 이제 이해 잘해야 돼. 여기서 이 문제를 이해하냐 못하냐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자, x가 1이면 요 넓이, 빨간색 넓이 2랑 두 칸 더 가니까 요 4랑 그 다음 마지막까지니까 2랑 요 중에서 제일 작은 걸 고르라는 거지. x가 1일 때는 누가 뭐래도 넓이가 2입니다. 그죠?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 방금 내가 0.8을 예를 들었잖아. 요거랑 요만큼이 이미 2인데, 요 빨간색 빗금칠한 부분이 이미 2인데 2보다 크죠? 여기가 더 추가됐으니까. 얘는 2보다 작지. 요 빨간색 삼각형이 2인데 그보다 작아졌으니까 2보다 작죠. 제일 작은 건 요 넓이죠. 그지?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요 길이를 x라고 할 때 요 파란 삼각형, 이게 손이 안 보이니까 설명하기 좀 힘든데요.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0부터 1까지의 fx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가로가 x일 때 세로는 뭐가 되지? 4x지? 4x입니다. 그럼 두 개 곱하면 2x 제곱이 되니까, 저런 2x 제곱, 0부터 1까지는 2x 제곱이네. 1 넣으면 2고, 그지? 요렇게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 이게 2x 제곱이죠. 아, 종치니까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자, 이어서 가면 지금 이제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fx 잡고 있는 거죠? 옆에 박범준이 구경하고 있네요. 너 와서 그냥 옆에서 오프라인으로 설명 들을려? 네. 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뭐죠? fx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죠? fx를 찾고 있는데요. 0부터 1까지는 잡아놨어. 자, 이제 범진아. 자, 네. 목소리 들어가고 있어. 네. 그러면 x가 2를 넘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x가 2를 넘어가면 예를 들어 노란색처럼 될 거 아니냐. 그죠? 아, 노란색이 안 보이네요. 자, 요걸로 해보자. 노란색 여기처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안 보이니? 그래도 안 보이네, 제 길. 안 보여요. 자, 노란색 여기 만약에 x가 여기라고 생각해 볼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서 가면 말이다. 여기로 침범할 거 아니야. 그지? 3보다 클 거 아니겠냐고. 이만큼 가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칸막이 말고 엄마. 자,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 요 거리가 이만큼이니까 여러분 오른쪽으로 침범합니다. 그러면 자, 설명 잘 들어봐. 첫 번째 요 부분하고 두 번째 요 부분하고 세 번째 요 부분하고 넓이가 제일 작은 쪽은 어디겠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넓이가 제일 작은 거는 여러분 x가 1 위치에 있을 때 첫 번째랑 세 번째가 같았는데 x가 1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니까 당연히 생각할 것도 없이 여기죠? 여기 세 번째가 넓이가 제일 작은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넓이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자, 대답이 없네요. 박범진이 이해시켰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자, 조금 지우고 할게요. 박범진이 그래서 이해 못하는 건가 아닌가 싶어서. 자, 그러면 이제 또 집중해야 돼. x가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야, 맞지? 그러면 잘 봐.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요 파란색. 아, 이런 제 얘기를. 요 녹색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의 값은 뭐니? 1 빼기 x일 거라고. 1 빼기 x. 이해가 가 안 가? 가야. 내가 왜 1 빼기 x라고 했냐면 다시 요 부분 침범한 부분도 1 빼기 x일 거라고. 이해가 돼 안 돼? 요 부분도 왜 똑같이 2니까 요 부분도 1 빼기 x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띄워옵니다. 이렇게 띄워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세 번째 섹터의 넓이를 구하고 있는 작업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빼기 x입니다. 자, 그리고 그냥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미니로 그래프를 그려올게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입니다. 그렇다면 두 칸 같죠? 3에서 5까지 두 칸 같죠? 여기 2일 겁니다. 그리고 2까지 올라갔지? 이 y 값이 2라고, 그지? 그럼 요 기울기는 뭐야? 그냥 y는 x 그래프입니다.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기울기가 1일 테니까요. 박범진 포기했네요. 자, 그래서 요 높이도 요 빨간색 높이도 1 빼기 x일 거라는 사실. 이 빨간색 높이도 1 빼기 x. 그럼 빨간색 빗금칠한 부분 넓이는 2분의 1의 1 빼기 x의 제곱일 거란 사실. 그렇다면 파란색 빗금칠한 부분 넓이는 뭐가 될까요? 이 전체 넓이는 뭡니까? 2죠. 2에서 여기를 빼는 겁니다. 이 전체 넓이, 파란색 전체 넓이에서 빨간색을 빼니까 2에서 요걸 뺀 겁니다. 결국 x가 1보다 클 때는 어디까지? 3 될 때까지는 전부 다 세 번째 섹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첫 번째 섹터, 두 번째 섹터, 세 번째 섹터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세 번째 섹터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요. 식 자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연속이겠죠? 2를 집어넣으면 2가 똑같이 나오고요. 이걸 전개해보면 다 전개할 필요는 없지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는 맞지? 아닌가? 플러스 2분의 1 x제곱인가? 잠깐만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뭐 대강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아닌가요? 전개 다 해봐. 박범주 옆에 전개해봐. 2분의 1. 이거 x 말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더하기 뭐야, 빨리 계산해. x 마이너스 1 더하기 뭐야 저런 빨리 계산하네. 2분의 3. 2분의 4. 그래서 어쨌거나 뭐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해서 축이 1이니까 여기가 꼭지점 삼아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자, 이제 fx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f1은 2다. 당연히 기억은 맞네요. 자, 니은 f2 빼기 f1 f2 빼기 f1은 여러분 2가 뭡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우리 이제 함수 나왔잖아. 두려운 게 없어. f2를 넣어봐. 여기다 2를 넣어보라고. 빨리 암산해. 쉽네. 마이너스 1.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2분의 3이죠? 이게 2분의 3이고요.
부끄럽습니다. 자, F1은요 2였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요 이거. 그죠? F2에서 F1을 빼면 마이너스 나오는데 이건 맞나 틀리나 계산해 볼 필요도 없지. 1부터 2까지 V, T, DT라. VT 여러분 이 그래프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양수야. 그 값이 궁금하지도 않아 제기랄. 그지? 양수야. 왼쪽은 음수고 같을 수가 없어. D급값입니다. fx는 x는 이래서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x는 이래서 미분 가능한지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 일단 연속이죠. 말이 갑자기 빨라지네요. 연속입니다. 그러면 왼쪽 거를 미분해봐. 4x지. 그 다음에 1 넣어봐봐. 그럼 기울기가 4. 오른쪽 거는 여러분 아까 미분해보나 마나 여기 있는데 미분해보나 마나 X 마이너스 여기가 X. 꼭지점이었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 상황이죠. 1 집어넣으면 0 나옵니다. 즉 여기가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0이고요.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4가 되니까 자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달라요. 미분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나오네요. 참 답이 맞겠지? 기억만 나오네요. 마칩니다. 아이고 이런 제기